방 안의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창밖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들이 들려오네요. 누군가의 바쁜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그 활기찬 소리들 사이에서 문득 나만 덩그러니 섬처럼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가로 비쳐드는 햇살 속에 하얗게 부유하는 먼지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인데 왜 어떤 날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서 이 작은 방 한 칸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차 한 잔을 내리려 물을 끓입니다. 포트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 오늘 내 마음도 저 수증기처럼 어디론가 흩어져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집의 장남으로, 장녀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인생의 주인공이기보다는 늘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죠. 기운 내야지, 나이 먹어서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라는 말들로 우리 안의 아이를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의 내가 낯설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주름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아직도 작고 여린 소년과 소녀가 울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를 달래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다들 그렇게 살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라는 무심한 위로로 스스로를 속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말이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맞았는지 허무함이 밀려올 때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밤을 지새웠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어깨를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좀 괜찮지 않아도 정말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슬픔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우울함은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을 소설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은 슬픔을 이겨냈을 때보다 그 슬픔을 오롯이 껴안고 흘려보낼 때 나오더라고요. 강물이 굽이쳐 흐를 때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옆으로 돌아서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두면 안 될까요? 내가 오늘 조금 무너져 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태양은 저물고 달은 차오르며 시계바늘은 부지런히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멈춰 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루는 묵묵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무심한 흘러감이 가끔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업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니까요. 이제부터 약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흘러가는 하루에 몸을 맡겨보려 합니다. 대단한 가르침을 주려는 것도 억지로 웃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고여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사소한 기쁨의 조각들을 소설 속 문장처럼 하나씩 읽어드릴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방안을 채우는 동안만큼은 누군가의 부모도 세상의 어른도 아닌 그저 오롯한 당신으로 존재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따뜻한 차 한 모금 먹음듯 편안하게 숨을 내뱉어 보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의 소중한 하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어느 날 문득 마주한 내 얼굴에서 어머니의 눈매를 발견하고 혹은 아버지의 깊은 미간 주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몸 안에도 수많은 시간이 층층이 쌓여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인생을 하나의 긴 소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몇 페이지쯤을 넘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절정의 갈등을 지나 이제는 주인공이 창가에 앉아 차분히 지난 날을 회고하는 고요한 챕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일생은 참 신기하게도 자연의 사계절을 쏙 빼닮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꽃이 피는 봄이 있고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이 있으며 모든 것이 물드는 가을과 긴 잠을 준비하는 겨울이 찾아오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속에 새겨진 그 4가지 계절을 천천히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신발끈을 고쳐 맬 필요도 앞질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우리의 봄은 참으로 서툴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교복깃을 세우고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골목길, 혹은 처음 직장에 출근하던 날의 그 빳빳한 와이셔츠 소리.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일 줄만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곧 알게 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봄은 늘 짧고 꽃샘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사랑에 아파하고 진로에 방황하며 밤잠을 설쳤던 그 파릇파릇한 불안들. 사실 그 불안조차도 봄날의 햇살처럼 찬란했다는 걸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생의 여름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나로 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죠.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로 살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떼약볕 아래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운동의 날 달리게 하는 뒷모습을 보며 숨이 차올랐고 한여름밤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장마처럼 쏟아지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우산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나 한 몸 젖는 것보다 내 가족, 내 아이의 어깨가 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절. 그때 여러분의 손등은 거칠어졌고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여름이 있었기에 우리 인생의 열매들은 조금씩 단맛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땀방울이 모여 지금 당신이라는 깊은 바다를 만든 것이니까요. 이제 바람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서늘한 바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잎사귀들이 색을 바꾸듯 우리 마음도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물들기 때문이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허무하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원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가을 나무는 화려한 단풍을 자랑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치열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을 지탱하던 잎사귀들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중이거든요. 그걸 낙엽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무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고집,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나에 대한 미련까지도요. 잎을 떨구지 못한 나무는 겨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비워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깊은 생명력을 위해 잠시 짐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쓸쓸함은 사실 가장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어깨로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누릴 수 있는 가을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죽음이나 끝이라고 말하지만 작가인 저는 겨울을 응축된 생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 덮인 대지를 보세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땅 밑에서는 수만 개의 뿌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음 봄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겨울처럼 춥고 시리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누워만 있고 싶다면 그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하루는 흐릅니다. 지구가 공전을 멈추지 않듯 우리 삶의 수레바퀴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보양식을 찾아 먹거나 사람들을 만나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깊은 휴식이 필요한 것뿐이니까요.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 나 참 애쓰며 살았구나. 고생했다 내 몸아. 고생했다 내 마음아.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고요한 겨울에만 허락됩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이 깊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다음 봄은 20살의 그 서툰 봄과는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향기로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숙한 봄이 올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멈춰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 소설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부의 산책을 마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 살아있음의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날,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거창한 사명감인가요? 아니면 내일의 장밋빛 희망인가요? 사실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잠든 사이 빈속을 달래준 따뜻한 물 한 잔의 온도, 코끝을 간지럽히는 갓 지은 밤 냄새, 혹은 오래된 소파 위로 길게 드리워진 오후의 햇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삶이 허물하는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거대한 질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무트로 끌어올려 준 건 그 거창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래도 시장 입구 그 집 떡볶이는 참 맛있었는데 하는 아주 작고 세속적인 갈망이었죠. 마음은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데 입안에서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의 맛이 그리워 침이 고이는 그 기묘한 생명력. 그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천천히 소설 읽듯 둘러보세요. 수십 년간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 모서리가 닳아버린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이름 모를 작은 화분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견뎌온 시간을 묵묵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 가만히 앉아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세월의 지도가 그려진 투박한 손마디를 만져보며 생각해요. 이 손으로 참 많은 국을 끓였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때로는 내 굽은 등을 스스로 다독였구나.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어루만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쯤 베란다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만드는 사각형의 온기 속에 발을 슬쩍 담가 보세요. 발끝으로 전해지는 그 미지근한 온도가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시장 보러 가는 길에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의 흔들림,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건네는 짧은 안부, 길고양이가 햇볕을 쬐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슬픔이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소설보다 더 복잡해서 슬프면서도 배가 고프고 우울하면서도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자식 걱정에 몸도 아픈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소한 걸로 웃어도 되나?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도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슬픔이라는 커다란 바다 위에 소소한 기쁨이라는 작은 뗏목들을 여러 개 띄워 놓으세요. 마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그 뗏목 하나에 잠시 몸을 싣고 숨을 고르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 한 입에 달다라고 감탄하고 좋아하는 옛가요를 흥얼거리며 발끝을 까닥이는 것, 그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우리의 오늘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잠깐이라도 환하게 밝혔던 당신만의 떡볶이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손주의 서툰 전화 한 통이었을 수도 있고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내려진 커피 한 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이 평온한 정적 그 자체일지도 모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뒷방으로 물러날 때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맛을 느끼고 향기를 맡고 따스함을 알아차리는 그 생생한 감각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더 쑤실 수도 있고 괜스레 더 외로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날에도 하루는 흘러가고 시장 골목의 떡볶이 집은 문을 열며 여러분의 창가로는 어김없이 햇살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 사소한 필연들의 기대를 걸어보세요.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징검다리 삼아 오늘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제 목소리와 함께한 이 짧은 산책 어떠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공기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처음 이 영상 켰을 때보다 마음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혹은 꽉 막혀있던 숨통이 손바닥만큼이라도 트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참 긴 길을 걸어왔죠.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가며 정작 나라는 소설의 문장들에는 밑줄 한번 제대로 긋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의 소설에 멋진 해설을 달아주느라 정작 내 소설의 오타를 수정하고 찢어진 페이지를 붙일 여유조차 없었던 여러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괜찮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간다고요. 영상이 끝나가는 지금 저는 그 말에 한 문장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은 당신도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설이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혹은 매 페이지가 완벽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소설은 주인공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넘어지고 흙탕물이 튀고 때로는 길을 잃어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써온 인생이라는 이름의 소설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감정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듯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조금 앙상해진 우리의 마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해볼까요? 가장 편안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보세요.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나지막한 심장 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게 입 밖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세요. 금예야,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평생 남의 이름만 부르고 남의 안부만 묻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밤 혹은 오늘 남은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다독여 주세요. 거창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그저 숨 쉬고 이 글을 듣고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적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에 매달린 걱정거리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다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밤은 깊어가고 내가 잠든 사이 세상은 나를 대신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라는 커다란 강물에 여러분의 걱정을 슬쩍 띄워보내세요. 강물은 무심한 듯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우리를 평온한 바다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 그리고 내일 아침 찾아올 그 정다운 햇살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